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 빨리 서둘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는데요. 지금의 저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료들의 어설픔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민생을, 국민의 어려움을 결국 챙기지 못한 모습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리고 또 대선 국면의 추경 예산은 국힘당의 선심성 선거운동이라는 어거지 비판과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고 제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예산을 발목 잡는 수준을 넘어 부족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의 애타는 요청,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당선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은 당선돼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5월 임기 시작하고 다시 추경을 논의하면 앞으로 100일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선거 후 100일이 이것을 의미하는지 취임 후 100일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쓰러져가는 소상공인, 의료 인력,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하루하루 목을 메고 있는 소상공인, 또 의료 인력들, 우리 국민들에게 국회가 당장 나서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노동자, 문화예술인, 특수고용 노동자, 또 우리 국민을 살리는 피 같은 추경안입니다. 야당이 계속 민생 예산, 방역 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결국 마침내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코로나 방역 지원 등을 담은 추가 경정 예산, 약칭 추경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공전되는 것과 관련해 국힘당 반대가 계속될 경우 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서기로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건 다시 말해 너무 잘한 일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 보강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면서 야당이 계속 민생 방역 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 보강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방역 지침도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추경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의 추경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으로 당면한 오미크론 대유행의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주장하며 협상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안 3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저희 역시 동의합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안 300만 원이라도 신속하게 지급해주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320만 명 소상공인 지원 예산뿐 아니라 시급한 방역 예산과 민생 예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을 정부가 300만 원이라도 신속하게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을 해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국힘당 반대로 가로막힌 이번 추경안에는 320만 명의 소상공인의 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시급한 방역 민생 예산이 담겨 있다면서
무엇보다 오미크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급히 요청한 치료제, 주사제 구입 예산 6천억 원과 경상 확보 예산 4천억 원이 발목에 잡혀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의료방역 인력 지원 예산과 돌봄 인력 지원 예산, 재택 치료자 유급 휴가비 지원 예산 등을 추경안으로 마련했지만 야당 반대로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약 600만 명에 달하는 감염 취약계층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하는 예산 역시 함께 멈춰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예산을 발목 잡기를 넘어 구속하는 국힘당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국힘당은 당선되면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은 당선돼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압박했는데요. 박안주 정책의장도 우선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면서 32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해서 생계를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박 의장은 야당은 집행이 시작도 안 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등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그 사이 코로나 확진자는 10만 명이 넘고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부족한 부분은 다음 정부에서 즉각 추경을 편성해 집행하자면서 신속 지원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후 차기 정부에서 광범위한 추가 지원을 통해 보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서 처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의지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힘당 눈치를 볼 필요가 있나요? 180석은 일하라고 국민이 준 힘입니다. 어제 오늘 쏟아져 나온 여론조사가 범여권과 진보 지지층의 기운을 빠지게 하고 있는데요. 저 무자격, 무능력, 무속 중독의 후보에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18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최재성 전 의원이 현재 지지율 추이와 판세를 분석했는데요. 현 시점에 너무 정확한 판단과 예측에 100%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최 전 의원의 분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지층이 다 결집한 결과로서 현재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면 단일화되든 안 되든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그런데 단일화 이슈라는 것은 그 전국에 가장 핫한 거고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소위 안철수 후보 지지율 하락으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지층이 충분히 결집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사상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것은 오히려 역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소위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네. 그래서 민주당 청와대에서 직접 보복 예고에 대한 이제 강력한 유감과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것이 한쪽으로 그 주의 조사는 지지층이 조금 더 결집을 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민주당 지지층 얘기죠. 그런데 그 이후 조사는 오히려 야당 쪽, 정권 교체를 바라는 쪽에 이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는 결과가 지금 조사사항에 또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야권 단일화가 저는 계륵 단일화라고 보거든요. 실효적이지는 않고 득표 결과상에 실효적이지는 않고 하면 기분은 좋은데 안 하면은 뭔가 불안한 그런 거기 때문에 계륵 단일화라고 저는 명명을 하는데요. 단일화가 되면은요 그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또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시대적이고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적 평가가 별로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분은 좋으나 결과적으로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나 범여권 지지층이 강력하게 더 결집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거죠. 최소한 내 다음 세대들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믿어지는 세상이라야 아이도 낳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 번은 해주자.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입던 교복 물려 입는 그 아픈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무상교복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